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센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USDC에서 1.7K 1700개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앞서서 저희가 약간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 너무 끔찍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뉴스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간 이스라엘 사망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양쪽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애도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그러한 중동의 분쟁들이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동안 사실이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다뤄볼게요. 어, 사실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항상 일어나고 있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 와닿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어디선가 전쟁은 일어나고는 있었어요. 그게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간에. 지금은 이제 러우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중인 와중에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그동안 이더리움을 팔았을 때, 그러니까 대량을 팔았을 때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지금 15,000개의 이더를 팔았고, 지난 불장 끝에서 2만 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 번에 그 고점이 21년도에 생겼고 나서 큰 조정 올 때 이때 팔았었고, 그 전에는 상승장 전에 팔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더리움을 재단에서 팔았다고 해서 뭐 꼭 하락장이다 또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20년 12월 17일이면 이더가 막 오르기 직전이죠. 이때도 팔았고 오르고 나서도 팔았고 오르고 떨어질 때도 팔았고 최고점에서도 팔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락이 다음번에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할 것이라는 뉴스가 소문이 돌고 있다. 이건 소문인데 당연히 비트코인 되면은 이더리움도 이제 현물 쪽으로 신청을 하겠죠. 블랙락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할 거예요. 자, 이번 주의 뉴스인데요. 9월에 PPI가 나올 거고 연준 회의록이 또 수요일 날 나올 거고 CPI 중요하죠. CPI가 목요일 날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뭔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월 평균 주택 지불액이 월 2,83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보시면 약간 과거에 2008년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도 쌍고점을 찍고 주택이 떨어졌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블탑 쌍고점 형식인데, 현재 고점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주택의 지불액이 월 1,300달러로 87%가 증가했다. 한편 모기지 금리는 7.93%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보시면 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까, 이제 뭐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인데, 지금의 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예전에 제가 봤던 글인데 가져오진 못했어요. 근데 그 글에 의하면 큰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할 때 주택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보통 자산 시장과 좀 다르게 실질적 경기 둔화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다시 부양 정책을 펼치는 거다. 따라서 부동산은 우리가 실제로 눌러 앉아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전세라는 개념이 있지만 해외는 전세가 없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될 때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그 부양 정책에서 실질적 둔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 무엇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볼 게 이 닥터 프로핏이 요새 거의 승률이 꽤 높은 편인데 25,000달러에서 롱을 쳤고 우리가 지금 목표한 금액까지 거의 왔다. 28,600까지 봤는데 왔고 여기서 다시 27,000에서 26,750 사이에 유동성 풀을 건들고 이 구간 이후에 위로 올라갈 것 같다. 혹은 이 구간 이후에 베러스 타겟으로 아래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25,200의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보시면 20K에서 23K를 지지할 거다라는 보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찍고 나서 진짜 상승장이 올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는 여러 뉴스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바뀔 수 있다.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아직 강세장이 있진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세장이 올 때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횡보장이잖아요. 저희가 올해 횡보장에서는 닥터 프로핏의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9월 7일 이후로 가장 많은 코인,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실제로 저는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들어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거래소에서 많이 빠져나갈수록 저점이었고, 거래소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장이 좋아져서 고점을 형성해 갈 때 거래소로 계속 기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고점보다는 고점을 만들러 가는 그 와중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로버가 얘기하기로는 31,500달러가 일단 중요 피보점이고 이 구간을 뚫어야 진짜로 우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28,800부터 32,000 이 갭, 요 구간에 꼬리를 치지 않았는데 이 꼬리부터 치면은 32,000까지의 이 4,000달러 구간의 갭을 우리가 넘어가 줘야 진짜 반등장 혹은 신고점 간의 상승장으로 약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자료인데 이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S&P 500을 본 건데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위험 자산이고 80년대와 달리 새로운 것을 빨리 익히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처럼 횡보하거나 오랫동안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전 없다 있다란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확률이 낮다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확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과 조정을 거듭하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거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있고 없는 거니까 확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수억 년의 과학 발전보다 지난 30년의 과학 발전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되게 빠른 첨단 산업과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도 굉장히 빠른 습득력과 새로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출되는 것도 되게 쉽고 특히 유튜브나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이런 계속 지속적 발전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맛있는 맛집이나 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정보 자체 어떤 정보든 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컨텐츠와 또 그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가 돼서 애초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꽤 많이 이제 알려진 것도 맞고 앞으로 나올 수많은 것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옛날에 금의 가격을 우리가 예상하고 투자하는 이 시대와는 좀 다르게 점점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이 좀 가격이 횡보해서 오르거나 혹은 이제 뭐 저는 하락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횡보하는 그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도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보가 빨리 돌기 때문에 물론 거짓된 정보도 많죠. 거짓된 정보라면 빨리 떨어지는 거고 좋은 정보라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거겠지만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냥. 다만 횡보의 기간이 점점 짧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valuation, 그러니까 가치 평가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적정 가치를 찾아가면 거기서부터는 뭐 횡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네, 같이 차트 보고 있는데요. 비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단 이 파란색 선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 선이 이제 오늘자로 따지면 28,340, 300 구간이었고, 그 다음 지지 구간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 하락선에서 저항을 맞다가 저항을 돌파하는 이 시점, 이게 리테스트 된다라는 가정이라면 26,800대에서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근데 낮아지니까 내일이면 28,700 뭐 이렇게 26,700 이렇게 되겠지만 이 구간을 보고 있고 어쨌든 위로는 이 파란색 선을 뚫어주는 게 가장 좋다. 여기를 뚫어주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31,500 구간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하락 이후에 횡보를 보고 있고 사실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 속에서 결국 고점이 보시면 한번 생겼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져서 이 고점보다 높아진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반대로 저점은 한번 찍힌 저점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하나의 이제 횡보 이후에 고점 저점 둘러 올라가는 거는 상승의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요. 저는 표현을 하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점이 아래가 뚫리지 않는 이상 위로 테스트를 할 거고 방향은 위로 정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가 길수록 사실 상승했을 때 큰 퍼포먼스를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올 겨울은 좋게 보고 있고 이번 달도 그렇지만 이번 달에 큰 무슨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번 달부터 오르든 다음 달부터 오르든 결국 이번 4분기는 양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